자, 그러면 그 하드 코팅하는 방법이 크게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경 렌즈에 주로 이제 이용하게 되는 침지 코팅법, 딥 하드 코팅법 하고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회전 하드 코팅법, 코팅법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보시고 있는 요 그림이 하드 코팅하는 실제 이제 그림이에요. 그래서 렌즈가 지금 매달려 있고요. 이 안쪽에 이제 그 하드 코팅하는 이제 그 실록산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요걸 갖다가 내렸다가 들어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뭐 이제 한꺼번에 매달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어서 안경 렌즈에 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쭉 보시게 되면은 이 침지 하드 코팅은 현재 대량 생산 렌즈에 있어서 하드 코팅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방법이고 이때 하게 할 때 사용되는 재료로서 폴리실록산을 이용을 해서 이게 있는 곳에 렌즈를 침지시켜서 일정한 속도로 인상하여 들어 올려서 렌즈의 양면, 한 번에 그 렌즈 전면 후면이 다 되겠죠. 렌즈 양면에 이 수지가 코팅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이 코팅된 것이 잘 붙어 있도록 열 처리를 해서 경화를 시키는 방법이 이 침지 하드 코팅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과정에서 뭐 강알칼리로 에칭한다, 약산성으로 에칭한다, 뭐 세척한다, 이거는 이제 하드 코팅을 하기 위한 전처리 단계고요. 전처리 단계를 하고 나서 실제 하드 코팅을 하기 전에 이 역시나 이 하드 코팅 막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게끔 먼저 이제 프라이머 침지 코팅, 즉 이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1차 코팅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하게 되면 훨씬 더 실제 하게 되는 이 하드 코팅이 오래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경도 향상에도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공정 자체가 어떤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안 하고 이제 어떤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열 처리하고 경화시키는 순서로 이렇게 하드 코팅이 진행이 되고요. 이 코팅에 있어서의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큰 장점은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후에 살펴볼 스핀 그 하드 코팅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얘는 한 번 했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니까 렌즈 양쪽 면이 똑같이 이제 코팅이 이제 일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한꺼번에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코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 빛의 간섭 현상을 많이 일으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렌즈 전면 따로 후면 따로 하면서 코팅 두께가 또 달라지거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빛이 들어왔었을 때 어떤 간섭 현상이 또 발생을 해서 어떤 시계에 좀 불편함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저희가 살펴볼 스핀 하드 코팅법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간섭 현상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적다. 그런 또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이제 액에다가 담궈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버릴 때 이제 어떤 공해 처리 시설이 또 필요하죠. 그죠? 그런 이제 클린룸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초기에 이 시설을 갖다 설비하는 것도 조금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많이 들고요. 이제 그런 이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침지 코팅법이고 주로 이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살펴볼 회전 하드 코팅법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렌즈가 있는 거예요. 렌즈가 있고 위에 지금 이렇게 피펫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이제 코팅액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떨어뜨려 주게 되면 렌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이제 코팅액이 퍼지는 거죠. 이렇게 렌즈는 돌아가고 있고 위에서 코팅액이 떨어뜨려 주게 되면 코팅액을 떨어뜨려 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동안 계속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코팅막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사용하게 되는 이 코팅액의 어떤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 너무 굉장히 묽다, 예를 들어서 묽다라고 하면은 코팅막이 좀 얇을 거고요. 비교적 점도가 좀 높다, 조금 끈적끈적하다 하면 좀 이제 조금 두껍게 입혀지겠죠. 또는 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에 따라서 빨리 돌아가게 되면 훨씬 더 얇은 막이 형성이 될 거고, 좀 천천히 돌아간다라고 하면 조금 두꺼운 막이 형성이 될 거고. 그래서 입혀주게 되는 이 코팅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돌아가는 회전 속도나 지금 사용하게 되는 코팅액의 점도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이제 크게 받고, 그리고 렌즈가 전면이랑 후면이 있는데 따로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불일치 똑같지 않을 수 있어요. 코팅막에 대한 어떤 그 굴절율이 일치하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간섭 현상이 좀 더 심해져서 그런 부분은 이제 광학적으로 좀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좋은 방법은 아닌데 왜 이 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가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하드 코팅, 플라스틱에는 하드 코팅이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생지가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 주문 렌즈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흔히 사용하지 않아서 주문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난시가 굉장히 많다. 보통 C값이 마이너스 2.00이 넘어가면은 주문 렌즈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생지에다가 보통 렌즈 후면에다가 난시도를 부과를 시켜서 더 깎아요. 그러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 렌즈엔 하드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번 더 렌즈 후면을 깎아가지고 그 난시도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깎은 곳에는 이제 하드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거긴 다시금 코팅을 입혀야 되잖아요. 근데 렌즈 전면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면에다가만 입히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제 착색 렌즈 같은 경우에 또 하게 될 때는 또 이제 요걸 가지고 색깔 있는 걸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어떤 뭐 주문 렌즈, 주문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 어떤 소량의 그런 거에는 좀 적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 어떤 광학적으로는 간섭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앞서서 살펴봤었던 침지법을 이용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주문 렌즈다. 그래서 이제 코팅을 이렇게 해야 되는, 따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소량으로 하는 경우에 이제 이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사용하는 그 코팅액은 동일해요. 폴리시록산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이때 입혀지게 되는 이 코팅막은 이 코팅액의 점도라든지 회전하는 속도 와 관련을 해서 코팅막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뭐 이제 하는 과정인데요. 회전 원반에다가 렌즈를 고정시키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하죠. 돌려가면서 이렇게 코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딱딱하게 경화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점은 아까 같이 어떤 이제 폐수, 그죠? 폐수를 처리할 어떤 클린룸 같은 것은 필요가 없죠. 그런 건 필요가 없고, 비교적 이 만드는 장치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앞서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던 침체 하드 코팅법에 비해서는, 그래서 공정 장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리고 이제 소량 생산 또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소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적합한 방법이고, 착색형 락커로 활용할 때도 좀 이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대량 생산에 맞지 않고 굴절율이 전후면이 이제 같지 않기 때문에 간섭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서 광학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이제 코팅 방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비교해서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하드 코팅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코팅은요,
반사 방지막 코팅입니다. 반사 방지막 코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이기 위한 코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인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상이 밝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안티 리플렉트 반사율을 줄이는 코팅이다 라고 AR 코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여러 층으로 했잖아요. 보통 안경에서는 3개에서 5개의 층으로 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멀티 코팅, 그래서 여러 개의 층으로 하다 보니까 멀티 코팅이라고도 흔히 불린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코팅은 이제 요 코팅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게 반사율을 줄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 앞 시간에서도 한번 살펴봤잖아요. 빛이 이렇게 백이 들어왔었을 때, 이 렌즈라는 방해물을 만나가지고, 일부는 렌즈 자체에서 흡수를 하고, 일부는 반사를 시키고, 그 나머지만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을 투과율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 투과율이 떨어지면 떨어지죠. 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반사율을 줄이고 투과율을 높여야지만이 보다 더 밝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목적은 반사율을 줄여서 투과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반사율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나 이 렌즈의 재질이 무엇인지, 재질의 굴절율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죠. 그래서 이 굴절율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땠나요? 이 반사율 R 값이 더 커집니다. 즉, 투과율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굴절율이 높은 렌즈, 고굴절율 렌즈, 흔히 압축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굴절력의 렌즈인데 보다 얇게 하려고 하는 그 압축 렌즈라고 하는 그 고굴절율 렌즈 같은 경우에는 재질의 특성상 반사율이 크기 때문에 투과율이 떨어진다. 즉, 훨씬 더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굴절율 렌즈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 AR 코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코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골절율 렌즈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코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반사 방지 코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한번 다시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사율을 줄여서 투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을 훨씬 더 밝게 볼 수 있다 라는 이제 장점이 있었었고, 그거 외에도 어떤 장점이 있는가 보시게 되면, 자, 반사광을 줄임으로써 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스트 이미지를 없앨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스트 이미지는 유령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유령상. 그러니까 실제 상이 아닌데 하나 더 겹쳐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 그림처럼요. 실제 사물 주변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스트 이미지 유령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봤었을 때 시계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눈부심도 유발을 하죠. 눈부심도 유발하고, 이제 뭐 요런 경우에도 이제 좀 반사가 심해서 그렇지만, 또 특히 밤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반사 방지막 코팅을 하면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안경 렌즈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빛이 들어왔었을 때 일부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렌즈 전면에서 그냥 반사돼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렌즈 후면까지 들어와서 반사가 일어나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반사가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그거에 의해서 실제 눈이 있었을 때 유효한 광선은 이제 만약에 전혀 어떤 반사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상이 맺어져야 되지만, 빛이 들어와서 그냥 반사가 돼서 나가버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광량의 소실이 일어나는 거지만, 들어왔다가 다시 반사가 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여기 밑에 실제 상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상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보여지게 되는 주변에 이제 가짜 상, 유령상 이런 것을 형성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사를 갖다 줄이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일어나는 반사들도 다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겼었던 고스트 이미지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눈부심도 감소하고 상을 좀 하나로 모을 수 있잖아요. 훨씬 더 선명하게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상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사광을 줄인다라고 했었을 때는 고스트 이미지를 줄여줄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그러면서 발생했었던 그 눈부심도 같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시광선 영역의 투과율을 높여줘서 이건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었던 반사율을 줄이니까 당연히 이제 투과율이 올라가니까 좀 더 상을 밝게 볼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해광선인 자외선과 적외선을 일부 반사시키는 이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AR 코팅을 했었을 때 이제 그냥 봤었을 때 어떤 시계의 불편함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거죠. 훨씬 더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이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반사 방지막 코팅을 안경 렌즈에만 이제 준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 컴퓨터 앞에다가 이렇게 반사 방지 코팅 이렇게 입히시잖아요. 화면 보호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 안 입히게 되면은 반사광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눈이 이제 굉장히 부셔서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죠. 그죠? 그 핸드폰에다가도 이렇게 붙이시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보호 필름으로도 붙이기도 하지만 이런 반사광선을 좀 억제하고자 이제 필름을 또 붙이기도 하죠. 이제 그거는 이제 실제 그 화면에서 나오는 어떤 반사광을 좀 줄여서 실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불편함 없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사 방지막 코팅 같은 경우에 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 반사 방지막 코팅에 특허를 낸 이제 최초 회사는 칼자이스예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광학기기 회사로 유명하죠. 안경 렌즈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광학기기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1936년에 이제 특허를 내고 1959년에 상품화해서 이제 쭉 이제 지금까지 이 코팅이 여러 회사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사 방지막 코팅이란 안경 렌즈에 있어서 투과율을 높여서 보다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 여러 층의 얇은 막을 입힌 그러한 형태이다. 그래서 이 반사 방지막 코팅을 멀티 코팅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반사 방지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이제 반사 방지막 코팅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빛의 간섭 효과를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빛 같은 경우에 파동성을 가진 횡파잖아요. 횡파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빛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동이고 이 두 개의 파동 자, 그러면 이 방사 방지막 코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사 방지막 코팅 같은 경우에는 칼자이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특허를 내고 최초로 특허를 내고 상품화 했는데요. 들어보셨을까요? 칼자이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광학기기 부분에서도 이제 그렇고 다양한 뭐 광학기기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안경 렌즈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 반사 방지막 코팅을 최초로 상품화했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적으로 빛의 간섭 원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준하는 조건에 만족되는 이제
코팅 물질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적당한 그 두께만큼으로 해야지만이 반사 강선이 효과적으로 이제 제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자, 밑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코팅 물질을 결정을 할 때는 이제 이 진폭 조건이라는 것에 만족을 하는 물질로 선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빛은요, 이제 파동성을 가진 행파잖아요. 그래서 파동을 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안경 렌즈가 있고, 안경 렌즈가 여기 있고, 그리고 위에다가 코팅막을 이렇게 입히게 되겠죠. 입히게 되면은, 자, 여기에 빛이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여기에 들어온 빛과 이 코팅막에 들어오는 빛에서의 이 빛이 이렇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날 때 이 파동의 이 폭이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폭을 가진 물질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렌즈 재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위에 입혀주는 코팅 물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진폭을 갖는 이렇게 갈 때 똑같은 진폭을 갖는 그 물질로 일단은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서 입혀주는 이 물질은 결정이 되는데 입혀줄 때 이 코팅 물질의 두께를 결정할 때도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위상 조건에 만족이 돼야 되는데 이 위상 조건은 크게 보강 간섭이 있고 상세 간섭이 있습니다. 상세 간섭이 있는데 지금 이 반사 방지막 코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상세 간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위상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께를 결정할 때 4n분의 람다 값을 가지는 그 두께로 이제 입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자, 일단은 코팅 물질, 진폭 조건이 동일한 이제 코팅 물질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가는 진폭이 동일하죠. 동일한데 지금 이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똑같은 진폭으로 가되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루와 골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면 마루와 골이 같이 가게 되면은 서로 같이 보강이 되어서 좀 더 큰 파고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더 큰 이제 이 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께는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위상 조건에 만족이 돼야 된다. 지금 렌즈랑 렌즈 위에 있는 코팅 물질이 같은 진폭으로 가되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는 마루, 하나는 골이 서로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상쇄시킬 수 있는 이 조건에 맞는 그런 두께로 결정이 돼야지만이 이렇게 반사율이 줄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코팅 물질 그리고 코팅 두께로 해야지만이 반사 광선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게 되는 이 한 층은요, 한 파장만 줄일 수가 있는 거. 선택적인 한 파장. 눈부심을 가장 크게 일으키는 한 파장을 타겟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사 방지막 코팅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한 그 파장대에 대해서만 반사율을 줄인 거고, 만약에 두 층으로 했다 그럼 두 개의 파장대에서, 3층은 세 개의 파장대에 대해서 그 반사율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한번 조금 더 이제 내용을 보실까요?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두 가지 조건에 만족되는 코팅 물질, 코팅 두께 선정해달라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코팅 물질을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 렌즈 재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이제 물질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어떤 값을 선택을 해줘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코팅 물질의 굴절률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렌즈의 굴절율의 평방근 값을 가질 수 있는 굴절율 값을 가진 것으로 선택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요거나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나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코팅 물질이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코팅 물질을 상세 간섭에 맞게끔
맞는 이 두께로 이제 입혀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께 같은 경우에는 그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4n분의 람다 값으로 이렇게 두께를 입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재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위에다가 올려주게 되는 코팅 물질은 결정이 됐어요. 불화 마그네슘으로. 지금 여기에 합당한 그 코팅 물질이 정해진 거죠. 정해졌고요. 자, 그러면 이 코팅 물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파장대에 대해서 반사율을 줄여서 최대한 투과율을 높이고 싶은 거죠. 녹색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눈에서 이제 좋은 파장대, 이제 받아들였을 때 굉장히 이제 시감적으로 좋은 파장대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이고 싶다. 반사율을 충분히 줄이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반사율을 줄이고 싶은 파장대가 요 파장대인 거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끔 두께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면 4 곱하기 코팅 물질의 굴절율은 1.38 정해졌잖아요. 요거에다가 내가 지금 반사율을 줄이고 싶은 파장대는 552 나노메타의 파장대에 대해서는 반사율을 줄이고 싶다.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 밑에가 5.52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552 그럼 100 나노메타의 두께로 입혀주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입혀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코팅 할 때 이제 지금 선택해 준 게 이 렌즈 위에다가 불화 마그네슘으로 100 나노메타로 첫 번째 층을 입혀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입혀줄 때는 그 위에다가 물질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두께도 똑같은 방법. 그 위에 입혀주는 그 코팅 물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방막의 두께가 또 결정이 되는 거죠. 요런 식으로 여러 개의 층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최대한도로 반사율을 줄이고 싶은 이 파장대를 갖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줄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층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제를 풀어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표에서는 이제 AR 코팅층 두께에 따른 반사색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안경을 잠깐 벗으셔가지고 형광등 아래쪽에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반사색이 보이실 거예요. 그 반사색을 보게 되면은 AR 코팅층의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대략 짐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팅층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 얼마나 입혀줬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그 AR 코팅을 할 때 여러 개의 층으로 하면서 이제 한 층마다 하나의 파장대에 대해서 반사율을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제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억제되지 않고 남은 그 나머지 파장들이 렌즈 표면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이제 실제적으로 표면을 보는 사람 눈에 그 혼합된 색상으로 이렇게 인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사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렌즈 표면에 보이는 이 반사색 같은 경우에는 이 코팅층의 두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AR 코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층이 여러 개면 여러 개일수록 보다 반사율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본 그런 이제 지금 그림인데요. 보게 되면 검정색은 코팅을 전혀 하지 않은 렌즈, 그리고 파란색은 3개의 AR 코팅을 한 렌즈, 그리고 녹색은 5개의 층으로 AR 코팅을 한 렌즈인데요. 이 렌즈에 있어서의 이제 투과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지금 UV나 IR 같이 유해 강선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차단을 하고 가시광선 영역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과를 많이 시켜야지만이 상이 훨씬 더 밝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스 이미지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쭉 해보게 되면 코팅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어서 이 투과율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비교해봤을 때 한 9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코팅층이 3개인 것은 봤었을 때 지금 특히 우리 눈에 있어가지고 좋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황록색 요 파장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반사율을 줄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훨씬 더 많이 투과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5개의 층은 좀 더 많은 파장대를 추가시키고 있겠죠. 그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더 많은 만큼의 투과율이 이제 지금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사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그 AR 코팅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이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렌즈 전면, 렌즈가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렌즈 이제 후면이죠. 후면에 그 반사 AR 코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환자가 이 렌즈를 통해서 시계를 봤었을 때 지금 반사 방지가 안 됐기 때문에 반사가 더 많이 일어나겠죠.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봤었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번져 보이는 거예요. 고스트 이미지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반사 방지 코팅을 제대로 잘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반사율이 줄여져서 선의 현상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렌즈 전면에 AR 코팅을 하지 않은 예랑 한 예입니다. 만약에 전면에 하지 않으면은 이쪽에서 렌즈 전면에서 반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외부에서 이 사람 눈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조금 뭐 이런 경우에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다지 이렇게 좋지 않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다 AR 코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의 눈이 훨씬 더 이제 선명하게 잘 그 눈을 선명하게 잘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렌즈 전면이랑 후면이랑 AR 코팅을 다 해주면은 당연히 이 고스트 이미지도 줄어들고 그래서 선의한 상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밝은 상을 얻을 수 있기도 하고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렌즈 한쪽 면만 해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선글라스를 주문하는 경우 있잖아요. 시력이 안 좋아서 렌즈를 도수 있는 색깔 있는 렌즈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교체를 했는데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과율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글라스는 패션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 상대방이 쓰는 제 눈을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 다 보이면 투명하게 다 보이면 약간 선글라스 느낌이 나지도 않죠, 사실. 그래서 보통은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AR 코팅을 주문을 할 때 렌즈 이 전면에다가는 AR 코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이길 원하는 거죠. 하지 않고 렌즈 후면에다가만 내가 외부를 볼 때는 좀 선명하게 보고 싶으니까 렌즈 후면에다가만 AR 코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이제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주문했는데 양쪽 다 AR 코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봐져서 선글라스 느낌이 안 나서 약간 컴플레인을 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할 경우에도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